어머나 아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닐 거야? 안 더워? 안 더워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모르니까 좋은데. 이 턱 때문에 진짜. 민수야, 밥 안 먹어? 먹어야지. 턱만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앞니도 이제 거꾸로 몰려서 신경 쓰이는데. 어떡해. 우리 가족은 다 주걱턱인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그래도 고민인 걸 어떡해. 주걱턱으로 인해 고민이 생긴 청소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주걱턱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주걱턱 교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계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사연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마스크를 학생이 계속 쓰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사춘기라서 이 외모에 관심도 많을 나이인데 맞아요. 자존감을 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일단 정확하게 이 주걱턱이 발생하는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걱턱은 아래턱의 성장이 과하거나 반대로 위턱의 성장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얼굴을 보면은 아래턱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네. 코 주변에 있는 중간 얼굴, 중안면부가 상대적으로 오목하고 좀 평평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입 안을 보면은 아랫니가 윗니에 비해서 더 앞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군요. 근데 주걱턱 말고 좀 다른 말로 좀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형태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네. 일반 분들은 보통 주걱턱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걱턱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크게 보면은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유전인데요. 만약 부모가 주걱턱이거나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도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턱의 형태는 결국 골격의 형태인 건데 골격적인 요소는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환경에 의한 이제 주걱턱의 형성인데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 주변 환경 이렇다기보다는 네. 입 주변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치아들이 물리는 게 좋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교합이 좋지 못해서 아래턱을 자꾸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턱을 내밀게 되면 실제로 그에 맞춰서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유치, 이제 어린 시기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맹출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시기가 조금 이르다거나 그래서 영구치가 빠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꼬이면서 치아들이 앞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주걱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사실 이렇게 주걱턱의 조짐을 발견하게 되면 어린 나이에 좀 일찍 병원에 찾아올 것 같은데요. 주걱턱 여부는 언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실제로 보호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앞니가 나오는 시기에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로 치면은 보통 만으로 6에서 8세에 해당하는 시기인 건데요. 네. 만약에 주걱턱 양상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치료 시기를 놓친다 하면은 같은 치료를 한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계속 안 좋은 교합, 턱을 앞으로 내미는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에 맞춰서 성장이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면은 그 양상이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몇 가지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입안 사진, 얼굴 사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체득을 해서 환자분의 부정교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걱턱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치료를 합니까?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골격적인 문제가 크지 않고 단순히 치아 각도의 문제로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라고 하면은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장치가 뭐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네. 입안에 들어가는 비교적 간단한 장치인 겁니다. 꼈다 뺐다 하는 거고요. 네. 치아의 간섭을 없애서 앞니의 각도를 바꿔주는 건데 짧은 기간 안에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만약에 윗턱과 아래턱에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허.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네. 다른 종류의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보통 입안에 물고 있는 장치인데 입술이나 볼 그리고 주변 근육의 균형을 맞춰서 성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그러면 24시간 내내 끼고 있는 겁니까? 이왕이면은 많이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할 때나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할 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잠깐씩 빼둘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뭐 치료 방법이 있다면요? 만약에 골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네. 네. 마우스피스입니까? 네, 이 장치는 아까 이제 이 입안에 꼈다 뺐다 하는 장치 종류 중에 하나인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변 연조직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에 해당합니다. 네.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얼굴에 거는 형태의 장치가 있는데요. 네. 구강외, 얼굴외 교정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 말씀드린 장치를 이제 사용하기 전, 그다음에 사용한 후인데요. 입술 형태를 자세히 보시고 그 뒤에 있는 앞니의 위아래 이제 앞니의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은 들어갔어요, 아래턱이. 네, 아래턱이 조금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위쪽 앞니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 주변에 이제 윗입술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치들은 환자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얼마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장치 착용 시기는 마찬가지 뭐 역시나 뭐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6개월 이상은 착용을 해야 그래도 물림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유지 목적에서 장치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로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발견을 해서 주걱턱을 교정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어린 환자들, 소아나 청소년 시기에 교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성장이 활발할 때 그리고 성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기에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정이 실제로 잘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뭐 뼈의 위치나 형태를 바꾸는 게 가능한데 같은 치료가 성인에서는 어려운 게 성장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어린 시기를 지나서 부종교합을 방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골격 형태라던가 네. 교합이 거기에 적응이 될 수밖에 없고 네. 턱의 성장도 그에 맞춰지겠죠. 부종교합은 점점 심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실제로 간단하게 어린 시기에 금방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네. 조금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부종교합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일부 앞니가 지금 네. 사진상에서 보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왼쪽 앞니가 서로 거꾸로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 앞니가 앞쪽에 있는 잇몸이 굉장히 얇아지고 내려가서 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상황이 방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비정상적인 힘이 치아에 계속해서 가해지게 되고요. 네. 주변에 있는 잇몸도 영향을 받아서 저런 식으로 잇몸이 내려가는 잇몸 퇴축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뭐 사연 이야기도 청소년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뭐 소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성인의 경우 이제 주걱턱을 이제 좀 치료하게 될 때 좀 환자에게 좀 어떤 치료법을 이제 좀 하게 됩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아까 네. 보여드렸던 뭐 입안에 끼는 장치라던가 얼굴에 거는 장치는 이제 뭐 옵션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교정 치료만 하는 경우 아니면은 교정과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부정교합이 경미하거나 얼굴의 변화가 크게 필요 없을 때는 치아 교정 치료만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전, 오른쪽은 후 사진인 건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앞니가 치아들이 거꾸로 아래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인 건데 네. 교정 치료를 통해서 위쪽 치아가 아래쪽 치아를 품어주는 형태로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됐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교정 치료만으로 주걱턱의 형태를 어느 정도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골격적인 부조화, 이렇게 그 골격적인 문제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교정만으로는 상황을 바꿔주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아래턱이 과하게 크거나 반대로 위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수술, 뭐 흔히들 이제 양악 수술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아, 이게 양악 수술이군요. 네.
압교정 수술이라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턱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턱뼈 공간 안에서 치아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뼈의 위치 자체가 이제 많이 틀어졌다라고 하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턱의 위치를 교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정을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턱뼈만 건드리는 겁니까? 치아는 건드리지 않습니까? 교정 치료와 수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생각보다 큰 수술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걱턱 교정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아래턱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럼 교합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 있는 치아들을 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예전에는 쉽지 않은 치아 움직임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재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잇몸에 위치시키는 작은 나사 형태의 장치, 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이렇게 불리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사진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이는데요? 네. 직경은 한 2mm 정도, 네. 그다음에 총 길이는 1cm가 채 안 되는 장치인 건데 작네요. 네, 실제로 작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입안에 위치되면서 네. 이제 치아들을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기둥, 네, 고정원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걱턱 환자분들은 앞뒤로 전후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좌우 폭경에 대한 문제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여지는 장치는 위턱을 좌우로 넓혀주는 장치입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커 보이는데 뭐 입안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이제 위턱을 넓혀서 예전에는 수술을 해야 했던 뭐 상황에서도 교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치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일단 저희가 뭐 치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입 안에 대해서 뭔가 진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무서워요. 방금 같은 장치를 착용할 때는 어떻게 좀 고통이 좀 많이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환자분들께 통증. 저희가 최대 이제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장치 자체의 형태나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이제 거부감도 좀 있으시고요. 두려워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장치인 건데 실제로 입천장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마취를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마취하는 과정만 거치고 난다라고 하면은 통증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사를 돌리면서 좌우로 조금씩 넓혀주는 이제 장치인 건데 네. 처음에 돌리는 과정에서 주변부가 뭔가 좀 꽉 조이는 듯한 네. 불편감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들 적응은 잘 하시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주걱턱 교정 치료 시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네, 주걱턱은 이제 골격적인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초중고 어린 시기를 거치면서 몸이 성장을 하고 얼굴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활발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걱턱 양상이 조금이나마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초반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네. 특히나 어린 시기에 소아인 경우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종교합이 처음부터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어린 시기에 치료를 하기보다는 아예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동반해서 애초에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걱턱 교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어릴 때 주걱턱 양상이 확인이 되면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대략 1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관리가 필요한데요. 환자의 연령, 부종교합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외모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자, 그리고 환자들의 보호자분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주걱턱 교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기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